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목동아빠입니다. 오늘은 동탄 청라등이 2억 원 이상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파주는 가격 하락 없이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4월 26일 기사인데요. 수도권 외곽 집값 뚝뚝, 동탄이나 청라 2억 원 이상 가격 하락. 요즘 수도권 외곽이 양극화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동탄과 청라가 가격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파주 운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격 방어가 되는 모습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파주 운정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매매 전세 가격 지수를 보시면 2020년 말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고요. 2022년 초에는 가격 상승이 좀 꺾이긴 했지만 하락을 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운정신도시 대표 단지인 아이파크와 센트럴 푸르지오 가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를 보면요. 2021년 6월과 7월경에 9억 5천, 9억 7천을 찍었고요. 최근 3월에는 9억 4천을 찍었습니다.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8억 2천을 찍었고요. 최근 4월에는 8억 3,500을 찍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일산 지역에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강 건너에는 김포가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중심과 물리적인 거리가 꽤 있는 신도시이기도 합니다. 운정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요. 파주 운정신도시 옆에는 미니 택지지구로서 교화지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현재 경의선 야당역과 운정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중심이 아닌 사이드 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중교통은 좀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요. 중심 시설을 말씀드리면 신도시 우측에 호수공원이 있고요. 야당역 및 운정역 옆에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곳에도 중심 상업지구가 개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정 3지구 입주가 끝나게 되면 교화지구 포함해서 9만 5천여 세대 24만 명이 거주하게 되는 규모가 큰 신도시입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교통 호재로는 GTX A 노선이 있는데요. 운정에서 삼성역까지 21분이면 도착하게 되는 혁명적인 그런 노선입니다. 킨텍스 및 연신내, 서울역을 거치게 되고요. 판교 및 동탄까지 이어지게 되는 황금 노선도입니다. GTX A 노선은 GTX 노선 중에 유일하게 착공이 들어간 노선이고요.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완공 시기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3호선 파주 연장 계획이 있는데요. 기존 경의중앙선과 GTX 사이를 간통하게 되고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노선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노선입니다. 이미 GTX 노선과 경의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 계획으로는 대곡 소사선 운정 연장인데요. 대곡 소사선이 시흥에서 일산역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이 노선을 야당과 운정까지 연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 경의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인데요.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외곽에 더 큰 원을 그리고 고속도로가 지어지게 됩니다. 현재 개통이 완료된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차량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전체 완공이 된다면 외곽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계획입니다. 현재 파주는 그 규모에 비해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파주의 대표 일자리로는 LG 디스플레이 단지를 들 수 있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와는 거리가 좀 있고 지하철역이 없는 관계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 계획은 GTX-A 차량기지 부근에 운정 테크노밸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가지는 않고 운정 신도시 외곽에 위치하게 됩니다. 첨단 지식 기반 산업을 유치 중인데요. 현재 기업을 심사 중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원래 사업 기간보다는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여러 계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상복합 및 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사진은 개발 계획도 사진입니다.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힐스테이트가 들어오게 되고 쇼핑몰은 스타필드 빌리지라는 기존 스타필드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쇼핑몰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주상복합과 상업시설이 같이 개발된
일산 벨라시타입니다. 광교 아브뉴 프랑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스타필드 빌리지도 아마 이런 형태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국립암센터, 아주대병원 등이 들어오게 되는데 2022년 하반기 착공을 하게 됩니다. 병원과 더불어 의료 R&D 센터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 GTX역 중심 상업지구 개발 계획입니다. 주상복합이나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위치 정도면 스타필드가 들어와야 되는 위치이긴 하는데요. 파주에는 이미 롯데 아울렛이나 신세계 아울렛 등 규모가 큰 아울렛 등이 있어서 스타필드가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GTX 중심 상업지구인 만큼 의미 있는 시설이 들어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파주시 학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학군은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우측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은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입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이 아닌 그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가 더더욱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에 있는 지산중학교, 해설중학교 특목고 비율을 분석해 보면요. 지산중 같은 경우는 과학고를 1년에 1명 보내고 있고 외국 국제고는 7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솔중 같은 경우는 과학고는 1명도 보내지 못했고요. 외국 국제고는 3명을 보냈습니다. 운정신도시는 학군 및 학원가 형성이 조금 부족한 편이어서요. 상위권 학생들은 일산 후곡 쪽으로 셔틀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GTX 역세권 내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요 입주 분석입니다. 이 빨간 선이 적정 수요량이고 파란색 표는 공급량을 나타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있었고요. 2024년에는 많은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진입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2024년도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전출입 표입니다. 파주는 현재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고 다음이 은평구, 다음이 김포시입니다. 예전에 파주 운정신도시가 개발되었을 때 일산 집값에도 영향이 꽤 있었습니다. 파주와 고양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파주 운정신도시 집값이 타 외곽 지역과는 다르게 크게 조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다른 지역 집값이 크게 올랐을 때 파주는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GTX 역세권 주변의 단지들을 제외한 기존 단지들은 집값이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였습니다. GTX 역 부근에 8억, 9억이 넘는 35평대 아파트도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5억대, 4억대 아파트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보로 GTX역까지 가는 것은 힘들지만 향후 GTX 노선이 완공이 된다면 마을버스를 통해서 10분 안으로 충분히 이동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이런 단지들도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아빠였고요. 감사합니다.